안녕하십니까, 골런입니다. 자, 오늘은 골프의 법칙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골스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1, 2, 3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요러저러한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 갖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각가지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금만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들 그냥 연습장 가셔 갖고 얘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게 되네, 막 요런 식의 그런 약간 체험형 레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낮고 길게 가면요 탑볼이 나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가면 뒷땅이 납니다. 예.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알고 계시면 돼. 왜 낮고 길게 가면 탑볼이지? 왜 급격하게 가면 뒷땅이지? 요 부분들에 제가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게 어택 앵글이라는 것과 약간 좀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고 길게 하면 탑볼, 아니면 가파르게 들리면 뒷땅,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약간 퀴즈를 내볼게요. 약간 탑볼을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클럽이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드라이버죠, 드라이버. 왜냐면 공 위에 살짝 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살짝 공이 떠 있잖아, 티 때문에. 그래갖고 그 공을 약간 탑볼 치듯이 치려면 낮고 길게, 그리고 제가 그 1, 2, 3 몇 부에서 하여튼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완만하게 백스윙을 하게 되면 탑볼이고, 급격하게 들면 뒷땅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낮고 길게 가면 완만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낮고 길게 업라이트하게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골프 법칙에 조금 위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낮고 길게 해서 탑볼 조건을 갖췄는데 갑자기 위로 들어버리면 뒷땅 법칙을 가져버리게 돼서 이도 저도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이때 드라이버를 만약에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드라이버를 들고 있을 때 낮고 길게 가파르게 들면, 일단은 이 채는 제일 긴 채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제일 긴 채이기 때문에 뒷땅 날 확률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낮고 길게 해서 한 20% 30%의 탑볼 확률을 가져갔다고 해도 높게 드는 순간 60% 70%의 뒷땅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뒷땅이 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복잡한 법칙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칙들을 여러 개를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낮고 길게 완만하게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법칙이 가져진 거예요. 뭐냐면 탑볼 날 법칙만 두 가지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뒷땅 날 법칙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대1 법칙으로 공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고 길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낮고 길게 하면 탑볼이 나고, 급격하게 들어가면 백스윙이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가면, 얼리코킹을 해서 급격하게 들어가게 되면 뒷땅이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약간 조금 뒷땅이라기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들어와서 공이 맞아야 되는 클럽은 뭘까요? 그렇죠, 아이언입니다. 아이언.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골프 스윙 하나로 모든 클럽을 다 사용하려고 하셔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긴 클럽들은 대부분 약간 낮고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럽 자체가 길어서 뒷땅 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낮고 길게 들어가야만 다시 낮고 길게 들어와서 완만한 타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자체는 이렇게 완만한 스윙이,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이루어질 때는 공이 다소 왼쪽 가는 성향이 있고요, 급격하게 돌았을 때는 다소 공이 우측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택 앵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 레슨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소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낮은 로프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드라이버, 우드, 유틸, 그 다음에 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로프트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7번의 스윙 궤적을 가질 경우에, 즉 어택 앵글이 가파라질 경우에 공은 우측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스윙, 낮고 길게 해서 다시 완만한 스윙으로 어택 앵글이 완만하게 들어와야만 이 딱 세워져 있는 로프트는 공이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프트가 누워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완만하게 들어온다면 그 공은 좌측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프트가 서 있으면 공이 물론 거리에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근데 로프트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우측 갈 확률이 커지고요, 로프트가 누워 있으면 좌측 갈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 치시면서 4번 뭐 아니면 유틸리티, 우드, 드라이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슬라이스 오지게 나죠. 로프트가 서 있어서 그래요. 로프트가 서 있어서 그게 엄청나게 슬라이스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외지는 또 왼쪽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무슨 얘기냐? 로프트가 누워 있으면 왼쪽 가고 서 있으면 우측 간다는 거예요. 요것은 탄도학하고도 약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그런 원리적인 부분들을 딱히 아시려고 뭐 아시면 좋죠.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드라이버는 낮고 길게 가는 게 좋구나, 외지는 살짝 가파르게 가는 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간번은 어떻게 되느냐, 살짝 낮고 길게 가다가 코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외지는 여기에서 바로 코킹이 들어가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허리춤까지 이렇게 몸통으로 이렇게 돌렸다가 여기서 코킹 일어나는 방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미드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오다가 여기에서 코킹하는 방식, 그 다음에 뭐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 오다가 한 무릎 정도의 헤드가 왔을 때 이때 코킹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어택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만해지고 가파라지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셋업 딱 해놓고 백스윙 딱 들어서 탑에 딱 올라가면 요거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 바로 느낌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테이크백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크백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다가 짧은 채는 가파르게, 긴 채는 완만하게, 이렇게 낮고 길게,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이 이상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스윙 하나로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스윙은 한 가지인데 클럽은 14개니까, 뭐 예를 들어 퍼터는 빼더라도 클럽이 13개니까 그 13개를 동일한 스윙으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구가 전부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스윙 하나로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클럽마다 스윙을 달리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커니즘 있잖아요. 기본적인 요런 백스윙, 뭐 테이크백 가다가 코킹 해갖고 백스윙 탑 가고 요런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로 하시면 되는데, 클럽 자체가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뭐 무게서부터 길이까지 다 변하니까 이 긴 클럽은 약간 낮고 길게 완만한 백스윙, 그 다음에 짧은 클럽은 가파르게 좀 더 가파른 백스윙, 업라이트한 백스윙, 이런 것들이 서로 조금씩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클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길이와 로프트와 라이각, 무게,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클럽 하나로 하면 되겠네, 싱글 랭스, 원 랭스, 길이 똑같은 걸로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그 골프의 그런 물리 법칙에 좀 위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 랭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연구를 정말 많이 해봤고, 자, 요것을 해보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 피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분화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독자님이 나는 9번이 제일 편하던데, 모든 클럽을 9번으로 했을 경우에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클럽을 9번으로 했어요. 뭐 5번이라든지 4번을 9번 클럽의 길이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땅에 떨어지기 위해선 낮고 길게 들어가서는 무조건 탑볼 납니다.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탑볼 나기 때문에 9번의 길이를 갖고 있는 4번을 낮고 길게 가져갈 경우에는 무조건 탑볼이 나서 갔다가 다시 들여 엎친단 말이에요. 아웃인으로. 자, 그러면 가파르게 떨어지죠. 근데 4번 어떻습니까? 로프트 서 있죠.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어택앵글 맞고서 공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반드시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낮고 길게 했다가도 다운스윙 왔을 때 9번의 길이의 4번을 다운스윙 올 때 얘가 이렇게 휘게끔 샤프트를 더 약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을 때 타점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원랭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클럽이에요. 되려 일반 클럽보다 더 어려운 클럽입니다. 자, 그래서 짧은 클럽, 웨지 같은 경우에도 9번 길이로 했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웃겨요. 공에 뜨는 것은 로프트하고도 영향이 있지만 어택 앵글과 아크의 크기도 있어요. 근데 웨지가 짧아져서 샤프트가 조금 더 단단해지면서 탄도를 로프트로 결정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인데, 길이가 길어지면서 웨지 대가리는 무겁고 샤프트는 휘고 그러면 공은 엄청나게 뜹니다. 여러분들 웨지에서 경험 많이 해보셨죠? 웨지에서 온 힘을 다해서 쳐도 거리가 더 안 나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강하게 쳤을 때 밑에서 끊어내는 힘이 강해져요. 이렇게 팍 끊어내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다이나믹 로프트에 맞고 스핀 로프트에 올라가면서 스핀이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핀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냐면 대기라든지 이런 기압차에 의해서 탕탕탕탕 하고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거리가 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분의 3 스윙이나 뭐 한 2분의 1 스윙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그냥 더 정확하게 나가요. 더 멀리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런 상식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그냥 저는 우리 독자님들의 키를 몰라요. 팔 길이, 다리 길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키가 170cm 미만일 경우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 그 스타 클럽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클럽들일 경우에 키가 170cm 이하라면 다소 낮고 길게 가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좀 더 작고 클럽 길이는 조금 더 긴 상태면 떨어질 확률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 170cm 이하일 경우에는 살짝 낮고 길게 가는 것이 모든 클럽, 그러니까 드라이버나 뭐 5, 6번 정도는 좀 다소 많이 낮고 길게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웨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가파르게 처음부터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약간은 낮고 길게 가다가 코킹을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할게요. 직접 해보십시오. 그게 훨씬 잘 맞을 겁니다. 그리고 키가 한 170cm 이상에서 한 177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낮고 길게 가다가 그냥 그때 코킹을 해주시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 키가 많이 크신 분들, 180cm 이상인 분들, 근데 180cm 이상이면서 185cm 미만일 경우에는 좀 낮고 길게보다는 살포시 가파르게 들어가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인 분들은 처음부터 가파르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클럽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클럽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사들은 많이 팔리는 스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팔리고 모두에게 맞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살짝 피팅만 하면 되는 정도의 길이, 그 길이가 바로 7번 기준으로 37인치인 거예요. 키가 190 정도 되는 분들은 37인치에서 0.5인치만 이렇게 좀 연장을 시키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예요. 그리고 이제 키가 170cm 미만인 분들은 한 0.5인치 잘라서 피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중간의 형태가 37인치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 길이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좀 잘 모르세요. 그거는 이제 피팅의 영역이긴 한데요. 사실은 37인치를 갖고서 키가 170cm라는 분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클럽은 무조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스윙을 요렇게 몸으로 가면서 낮고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백스윙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낮고 길게 이렇게 가져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스윙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손목이 좀 개입이 돼야만 그때서부터 어깨랑 팔이랑 이 뒤에 견갑골이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이 좀 더 편안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가파르게 되는 것도 굉장히 그 테이크백의 궤도라든지 클럽의 궤도를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선수들 중에, 그러니까 뭐 선수 출신, 농구 선수 출신의 그런 골퍼들이 골프를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들은 골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도 공이 되게 작아 보이고 헤드도 작아 보이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근데 반대로 키가 조금 더 왜소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라보면 공도 커 보이고 헤드도 커 보여요. 그래서 저는 되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키가 약간 왜소하신 분들이 공을 더 잘 치실 수 있고, 키가 되려 큰 분들은 공 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오늘 시간의 결론이에요. 낮고 길게 가면 탑볼이고요, 가파르게 들리면 뒷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칙을 조금씩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낮고 길게 가져갈 거면 다운스윙 할 때 조금 더 오른쪽 이 뒤편에다가 이렇게 놔준다는 생각을 해주면 공 잘 맞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백스윙을 낮고 길게 가져가서 여기에다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하면 공이 좀 잘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낮고 길게 가져갔다가 뒷땅 날 수 있게끔 다운스윙을 여기다가 해준다면 돌면서 싱크가 맞아서 이렇게 맞을 거기 때문이죠. 반대로 가파르게 이렇게 들었다면 다운스윙 했을 때 약간 샬로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가파르게 들었을 경우에는 뒷땅 날 요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상충시킬 만한 그런 행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파르게 들었으니까 다시 완만하게 들어오는 이런 반대되는 행위를 해줘야만 싱크가 맞아서 공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비밀 한 가지. 긴 클럽은 낮고 길게 가져가지만 뒷땅날 요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긴 클럽이니까. 그래서 긴 클럽은 낮고 길게 가져가고 여기에서 좀 더 완만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긴 채니까 뒷땅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2대1 법칙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탑볼날 조건 낮고 길게 하나, 그 다음에 완만하게 들어가서 탑볼날 조건 2개. 그러니까 이 스윙을 해서 탑볼날 조건을 2개를 만드는 거예요. 수평 스윙을 해서.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야만 긴 채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5번, 4번 이런 아이언들 있죠. 아이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칙을 2대2 법칙이나 1대1 법칙을 지켜주셔야 되고, 웨지 같은 경우에는 1대2 법칙을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2가 뭐냐면 뒷땅날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칙에는 언제나 2대1 법칙이나 2대2 법칙이나 아니면 1대2 법칙이 무조건 성립이 돼야 됩니다. 뒷땅날 조건 하나, 탑볼날 조건 2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짧은 채로 갈수록 탑볼날 조건 하나, 뒷땅날 조건 2개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긴 채일수록 탑볼날 조건 2개, 뒷땅날 조건 하나 이렇게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들을 지켜주시면 싱크가 맞으면서 공이 빵빵 맞아 나가요. 그냥 원인을 모르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공이 맞는 거지라고 이게 원인을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 조건들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공이 맞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낮고 길게는 탑볼, 가파르게는 뒷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동작들이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 왜 뭐인지 모르겠어. 그러시면 저희 그 골런디 피팅샵에 한번 방문을 해보십시오. 방문해 보시면 그래서 이래서 해당 그런 법칙들이 적용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 클럽을 0.5인치만 잘라도 탑볼날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 0.5인치만 길어져도 뒷땅날 확률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37인치, 예를 들어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독자님의 키가 뭐 한 177, 178 정도 된다고 하면 37인치도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만이나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클럽이 더 길거나 더 짧거나 해서 7번은 가다가 여기서 코킹하는 경우, 그 다음에 롱아이언은 쭉 가다가 코킹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아주 손쉽게 쉽게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클럽이 기니까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골퍼들이 백스윙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백스윙이 어느 정도 잘 돼야만 다운스윙도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그 골런디 피팅샵에 쭉 나열되어 있죠. 네 군데. 여기에 연락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왜 백스윙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왜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전화하셔갖고 예약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민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릴리스 장갑, 골런디 요 릴리스 장갑도 정말 골프 치는데 정말 편안하거든요. 그립이 아주 착 감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있어. 이 뭐 구찌 놓을 때는 장점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구찌 놓을 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공 치고 할 때 이렇게 이 찍찍찍찍 막 이런 소리, 막 벨크로 소리 막 내잖아요. 막 그러면서 구찌 놓고 막 그러잖아. 그냥 우스갯삼아. 근데 우리 장갑 같은 경우에는 지퍼 방식이다 보니까 손목을 촥 잡아줘요. 그리고 상대방이 공을 치고 있을 때 장갑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전혀 거슬리지 않는 그런 아주 조용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지퍼 방식은 전 세계 최초죠. 여러분들이 지퍼 방식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게 어떤가 사용해 보시면 지퍼 방식이 상당히 괜찮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더보기에 저희 그 제품 구매 링크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서 한 장만 구입해 보세요. 그리고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떤지 아시겠지?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골프의 법칙 4부, 골스윙 4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뭐 이게 안 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뭔가 뭔가 탑볼날 법칙이나 뒷땅날 법칙이 뭔가가 하나가 더 있다거나 하면 이 법칙이 잘 통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한 15,000명 되는 그 피팅을 해드린 분들이요,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99% 다 맞았거든요. 낮고 길게 하면 탑볼, 가파르게 들면 뒷땅. 요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 2, 3부를 보면서 요번 4부까지 보면서 볼을 조금 더 잘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법칙을 습득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날씨가 이제 입추가 그저께인가 입추였거든요. 입추가 오면서부터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나가셔서 아주 즐거운 골프가 되실 텐데,
근데 우리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우리 한 가지만. 다른 거 하지 말고 골프장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 한 가지만. 그늘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작은 움직임이 골프장의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강제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늘집을 조금만 이용을 자제해보자. 뭐 하더라도 뭐 커피 정도만 먹어본다든지 뭐 떡볶이랑 막 이런 거 먹지 말고 뭐 배고프신 거 시장 가시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좀 그늘집을 조금만 자제해보자. 그러면은 움직임이 다소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작은 목소리나마 미약한 목소리나마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혜택이 조금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골프장에서 손해보지 않고 우리도 손해보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합당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움직여 보면 돼요. 그거 조금만 안 사 먹으면 되거든요. 우리 잠깐 한번 함께 움직여 보시죠.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더 나은 골프 세상을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좀 파이팅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중석.